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업소. 10년 지키기. 10년 지키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해왔던 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주제는 수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비평의 관점에서 보고 배움을 중심으로 보고 교사의 내면을 중심으로 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의 수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수업 친구들과 수업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줄곧 이야기한 것은 수업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수업의 정체성.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수업의 정체성. 수업의 정체성. 그래서 수업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과 지식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내가 교사라는 존재하는 수업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좋은 수업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것대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흔들리는가? 왜 흔들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였죠?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올리기 수업을 하기 원합니까? 뭔가 배움을 주기 원합니까? 배움을 주기 원하죠. 의미 있는 배움을. 의미 있는 배움을 먼저 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뭔가 성적도 같이 올리기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이 구조적인 이 어떤 서열화와 여러 가지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던 수업의 정체성대로 가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흔들린다고 했죠. 수업이 흔들린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념 속에서 과연 신념이 흔들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적 중심의, 성적 올리기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왜? 수업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꿔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곳이에요. 갖고가는. 맞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곳이 바로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움에서 지금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움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이 흔들릴 때마다 과연 교육자가 가져야 할 그 신념의 지점은 어디냐?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배움이 있는 수업이 입시를, 성적을 못 올리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적인 배움인데, 자기주도적인 공부인데 오히려 배움이 있는 수업이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제가 담임으로서 처음으로 한 게 하나 있어요. 뭘 했냐면 사실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지금 시험 기간 이제 어제 끝났어요. 저희도 시험 기간 되면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스스로 공부 플랜을 딱 짜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상 말고 이제 거의 중위권에서 중하 애들, 소위 말해서 걔네들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뭐 계획이 없죠. 그냥 그날 필이에 그냥 오늘 화학할까? 화학하다 좀 어려워. 그럼 에이씨 오늘 물리하자. 근데 물리도 어려워. 그럼 오늘 뭐 세계사나 할까? 이러면서 계속 뭔가는 앉아 있는데 뭐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도서실에 앉아 있습니다. 도서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엉덩이가 어때? 엉덩이가 아주 가벼운 거죠. 일단 자. 일어나. 일단 졸려. 그러니까 뭐 마셔야 돼? 커피 마셔. 커피 마시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옆에 있는 애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여자에게 남자에게 나오는데 흥분해가지고 1시간 동안 또 이야기하다가 또 들어와. 또 졸려. 또 자. 일어나.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게 스스로 어떠한 학습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또래 가르치기 좀 해봤어요. 또래 가르치기. 그래서 저희 반에 좀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 1등, 이제 애들한테 성적 좋다기보다는 좀 애들한테 잘 가르치고 좀 친절한 애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만약에 뭐 국어 에이스 해가지고 3명 뽑고 뭐 수학 에이스 3명 뽑고 그래가지고 한 18명을 불러가지고 야 시험범위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너네 어디까지 페이퍼 준비해와 딱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안 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해오더라고요. 잘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자율학습실이 있어요. 자율학습실. 그러니까 도서실이 있어요. 여기 이런 식의. 여기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특강을 했거든요. 근데 꽉꽉 들이차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더라고요. 공부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참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더라고.
뭐 이렇게 설명 페이퍼도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있잖아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멘붕 된다 멘붕. 하면서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애들을 친절하게 막 가르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뭐 그런 거요. 저 어떻게 생각하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질문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또 존댓말 써라 했거든. 또 수강료도 1,000원씩 내렸어. 1,000원씩 애들한테.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모였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 강사들. 그래서 제가 ST, 스튜던트 티처로 해가지고 걔네들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 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수업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한테 자발적인 그 배움이 있으니까 그게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연 교사 주도의 수업을 하는 것이 성적 올리는데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왜? 가르침과 배움은 동일하지 않고 또 지금 고등학교 입시라든가 대학교 입시라든가 거기서 또 대학교에서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스스로의 준비를 해왔는가 이런 걸 봐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타적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적 길들여진 애들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수업 속 신념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객관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념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다짐과 많은 다짐을 하지만 학교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어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 또 아이들의 필요, 또 학부모들의 어떤 그 요구, 또 관리자들의 어떤 또 이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한 또 그런 욕심, 또 우리가 또 여태까지 했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배움으로 우리가 수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1년의 수업 계획서를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는 이거 하시잖아, 맞죠? 교육과정 1년치 딱 짜잖아, 맞죠?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체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중고등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이 정도의 좀 계획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은 막 수업 내용 자체를 다 차시별로 다 짜고 막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엔 좀 벅차지만 그래도 이 정도 먼저 보시게 되면 1년의 수업 계획서 딱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짰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문학 수업하면서 제 수업의 키워드 스스로 맛보고 표현하기.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문학 수업이 뭐냐면 시를 스스로 맛보고 표현하게끔 한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배움은 무엇이냐. 그래서 문학 작품을 스스로 맛보고 감상해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깨닫고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창작함을 통해서 문학적 감수성을 기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수업 속에서 주고 싶은 배움이 뭐냐. 스스로 맛보고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깨닫고 또 스스로 창작해보고 그래서 문학이 주는 감수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수업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1학기 딱 끝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수업평가지 받아야 되는데 몇몇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좋죠. 왜? 제가 의도한 대로 간 거니까. 그러면 1년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이런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선생님 시가 좋아졌어요. 시를 쓰고 싶어졌어요. 선생님 내게도 문학적 감성이 있군요. 뭐 이런 얘기 저 듣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사인 내가 먼저 잘 써보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문학 작품을 먼저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누려보고 또 학생들에게 스스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겠다. 이런 다짐들이 최소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업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수업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년의 수업 계획서를 뭐라고 하냐면 수업의 닷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업의 닷.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업의 닷. 수업의 닷. 닷을 딱 내려놔야죠, 닷을. 막 흔들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걸 한쪽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속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수업이 닷이 왜 중요하냐면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원래 이제 이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성찰하지 않나요? 이 정말 수업 친구와 수업을 성찰하는 컨셉인데 우리가 뭔가 수업을 막 바꿔가려고 할 때, 뭐 내가 수업을 개선하려고 할 때 뭐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뭐가 합의가 되려면 좀 내가 원하는 수업이 뭔지, 이 올 한 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업이 뭔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감이 없이 괜히 그냥 수업에 겉만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거는
수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나의 수업 친구나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뭔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너는 1년 동안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느냐, 너는 1년 동안 어떤 수업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또 혹시 그런 지점이 있느냐, 수업에 다시 없으면 그것을 세우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의외로 어떨까요? 수업에 다시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수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때그때 인상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고민하고 그런 흔적 없이 그냥 막 수업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의 수업 계획서, 수업의 닷을 꼭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또 고민해야겠습니까? 방학 때. 방학 때. 지금 오늘 이렇게 써주셨는데 좀 더 그것을 정교화시키도록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다 보면 나만의 수업의 빛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잘 이쁘게 써가지고 어디에? 내 책상 머리맡에 딱 붙여놓는 거죠. 뭘 쓰면 좋냐면, 저도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서 저희 이제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는 거기 나와 이제 수업 성찰일기를 씁니다. 수업 성찰일기. 그러니까 이런 1년의 수업 계획서가 있으면, 수업에 다시 있으면 수업 성찰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수업 일기 나눔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수업 일기 나눔방. 여기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댓글 막 달아주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이 선생님 맨날 찍어서 올려 이렇게. 뭐 학교 일지에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네. 이은미 선생님, 네, 이런 선생님 참 부담스럽죠 이렇게 쓰면. 네. 이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줬던 그 폼에서 사용하고 있죠. 미션 점검에 아이들 이름 부르며 수업하기. 역사 수업은 어느 정도 반복이 되어야 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면 서로 이렇게 뭐가 되겠어? 뭐가 이렇게 끈끈해지는 거죠. 끈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사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수업이 흔들리는 거죠. 혼자 흔들리다가 혼자 눈물이 다 끝나는 거야. 교직 생활이. 맞죠? 그래서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시처럼 빈 집에 나 혼자 어떻게, 빈 교실에 나만 어떻게 된 거야?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의 닻을 세우고 그 수업의 닻을 바탕으로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교사가 뭐 매일 쓸 수는 없겠죠. 뭐 가끔 가다가 또 화났을 때, 맞죠? 화났을 때 막 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성찰이 또 일어나는 거겠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 하냐면, 저는 배움일기. 이 배움일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선생님은 매번 내는 애 있어요. 매번. 그러니까 매번 배움일기 해가지고 거기 나오시 학생들 선정해서 뭐 어떤 배움이 있었느냐, 어려웠던 거 없었느냐, 선생님이 뭐 잘 못 가르치는 거 없었냐, 이런 것들을 적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는 부장이 있어, 부장.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맨날 적어가지고 내더라고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아주 확실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확실한 피드백을. 아니 그 좀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녹여주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이제 또 잘 적으면 잘 적는 애도 있어요. 또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 내가 4차 시면 일주일에 뭐 무슨 요일은 너 일주일 이렇게 4번씩, 일주일에 한 번만 적게끔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배움일기까지는 안 쓰고 저는 국어부장이 있어요. 국어부장.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거 적는 것도 바빠. 그래가지고 국어부장을 항상 세워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맨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국어부장이 있으면 이제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이제 계속 토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달마다 아니면 단원이 좀 끝날 때마다 뭘 받냐면 수업 평가. 수업 평가를 이제 받는 것이 좋죠. 수업 평가. 수업 평가 샘플이라는 것은 뭐 별게 아니라 뭐 이번 학기 들어와서 뭐 좋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적게 하는 거죠. 이번 중간고사 마치기 전에 좋았던 거, 뭐 기억나는 수업, 뭐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이 어땠나요? 수행 평가 방법이 좋았나요? 뭐 이런 거 이제 던지는 거죠. 애들한테 그냥 라이브하게 던져서. 그래서 지금 딱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이 딱 이제 수험 평가 할 때죠. 그래서 제가 다 배웠던 단원들 다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단원들 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여기 선생님이 핵심했던 주제, 그리고 어떻게 수업했는 간단한 뭐 내용과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게 한 다음에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수업, 그리고 가장 뭐 힘들었던 수업, 그 이유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에게 가장 아쉬웠던 거, 뭐 좋았던 거, 뭐 수행 평가에서 아쉬웠던 거, 좋았던 거, 이런 식으로. 또 GP 평가에서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을 적고 맨 마지막에는 박스로 해가지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단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이거 실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괜히 또 이상한 말 나오죠. 네. 이상한 말 나오니까 실명으로 반드시
자신 있으신 분은 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실명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정제된 이야기가 나오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근데 이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내 수업에 만족함이 없어. 근데 수업 평가 받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완전 부담스럽죠. 인상 깊었던 수업 없어요. 이러면서 잃어버리면 완전 이제 상처 받는 거죠. 근데 성찰은 완전 일어나는 거죠. 성찰은. 아, 내가 수업을 잘못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 평가, 이것도 좋습니다. 수업 평가.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수업 공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 공약.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업 공약. 수업 공약.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준비할 건 뭐냐면 2학기 첫 번째 수업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2학기 첫 번째 수업. 왜냐면 그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수업에 뭘 했습니까? 성찰을 했고. 그러면 뭔가 수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똑같아야 됩니까? 뭔가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한테 첫날 수업에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딱 공약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항상 그 매 학기 아이들을 처음 볼 때 학생들 처음 볼 때 애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잖아요. 막 애들이 보는 건 두 가지죠. 저 선생한테 개기일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 탁 들어가죠. 제가 또 이 목소리 크잖아요. 야! 뭐 이 책도 안 가지고 막 불기로 막 싸게 만들죠. 갑자기 일부러. 그러다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주겠어요 하면서 주전자 하나를 가지고 주전자가 아니어서 주전자 하나 가지고 컵을 하나 딱 가져갑니다. 컵을. 그래서 애들한테 선생님이 퍼포먼스를 할 테니까 이 퍼포먼스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면 선생님이 아주 사랑해 줄 거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주전자와 컵을 딱 가져갑니다. 컵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근데 별거 아니에요. 한 10초면 끝내. 10초면. 아, 되게 또 이게 되게 쑥스럽네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자, 처음에 이제 컵이 이렇게 뒤집어 있습니다. 뒤집어 있어 주전자를 이렇게 딱 때리죠.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네요. 이상하네. 소주 하듯이. 계속 이상하네. 끝났습니다. 끝났어. 박수 쳐주셔야 돼 빨리. 똑같습니다. 지금 되게 썰렁해져 분위기가. 애들도 막 처음 무섭게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막 썰렁한 퍼포먼스 하니까 막 뭐야 저거.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죠. 야,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다. 지금 선생님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하면 얘들 막 얘기해줘. 선생님이 처음에 컵이 어떻게 됐죠? 뒤집어졌죠. 뒤집었다가 폈죠. 그리고 물을 따랐죠. 그러니까 맞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컵과 물과 주전자다.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아주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이제 애들 그때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할 수는 없고 야, 짝 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해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신선한 물을 준비해 올 것이다. 나는 너무나 이 제주 삼다수보다 더 신선한 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컵이 닫혀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선한 물을 준비해와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는 늘 신선한 물을 준비해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물을 아낌없이 부어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물은 뭐냐?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 썼던 것처럼 언어를 통한 만남과 사귐이다. 나는 너희들이 내 수업을 통해서 좀 나와 잘 만나고 너와 잘 만나고 세계를 잘 이해하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신선한 물을 준비해 올 거다. 하면서 이제 막 썰을 이제 푸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국어 수업과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이 퍼포먼스에는 선생님의 이야기와 다른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뭘까요? 그럼 애들이 또 생각해 막. 뭐 생각하지 또. 퍼포먼스에 뭐 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언어를 통한 만남과 사귐을 하고 싶은데 퍼포먼스는 그게 표현이 안 된 거야. 왜 표현 안 됐을까요? 그럼 애들이 또 생각하죠. 막 머리가 막 깨져요. 막 애들이. 첫 시험마다 막 맨날 받아 적는 거면서 했는데 갖고 뭐 하게 해요. 자꾸만. 네, 생각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태까지 뭐만 했다? 수렴적 싸고만 했다. 수렴적 싸고. 정리만 했다. 너희는 그래서 정리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러나 나에겐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생각을 세우겠다. 발산적 사고를 하겠다. 발산을 해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언어를 통한 이 신선한 물을 줄 텐데 이 퍼포먼스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 선생님 뭘까요? 이렇게 내놓는 게 저만 내려놨죠. 저만 따라죠. 저만 따르고 오고 가려면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오고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만 이렇게 따라갖고 컵은 받기만 했죠. 그러면 애들 또 이야기하면 또 얘기하죠. 이러면 안 된다. 받기만 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나한테 어떻게 된다? 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수업평가하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면 뭐가 이거 나와 이거. 참나 주전자 물 따랐던 거 이게 딱 나와요. 왠지 뭔진 모르지만 왠지 뭐가 있었다. 뭐가 의미가 있었다. 그때 의미가 팍 다가왔다는 거야. 아 뭔가 저 선생님은 다르다. 그래서 첫 수업을 그렇게 좀 이렇게 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업부터는 어떻게 돼? 마음이 이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가 뭘 너희들에게 신선한 물을 준비해오고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뭐 물을 열라 이렇게 해놨는데 야 두 번째 수업 야, 이제 그런 거 없어. 야 오늘 몇 페이지냐 오늘? 야 오늘 3번. 야 가 고고고. 그래서 스톱.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 내가 그냥 부담스럽게 애들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수업을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라 어떻게 돼? 공약을 쫙 하는 거죠. 부담스럽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 완전 부담을 이제 완전 자기가 자기 구덩이 판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더 수업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수업을. 아이 뭐 선생님 물 따라놓고 왜 그렇게 수업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애들 있다니까요. 오늘 좀 바빠서.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수업을 공약을 해버리는 거야. 수업을 공약. 뭐 기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하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은 혹한데 아마 선생님들도 각자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실까? 수업의 닷. 그다음에 성찰 일기. 그다음에 배움 일기. 그다음에 수업 공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나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은 잡지 않을까. 그래서 2학기 때에는 늘 이렇게 분주했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조용히 자기 어떤 수업의 이 계획서와 수업의 성찰 일기 쓰고 아이들의 어떤 평가와 그 배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그런 방향은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수업의 닷 외치면서 우리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업의 닷. 아주 작았습니다. 다시 한번 뭘 세워야 될까요? 수업의 닷. 네, 감사합니다.